대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체계와 인권 실태 발표를 맡은 북한 인권 기록보존서 이자은 연구원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조금 가혹하셔서 네, 제가 23분짜리 그 발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거 15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많이 지루하셨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제가 좀 농담도 준비했는데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발표는 이와 같이 총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숫자를 보시면서 오늘 발표가 언제쯤 끝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할 내용은 정치범 수용소 정의인데요. 아까 그 투자에도 다 나오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수감되는지도 조금 설명이 나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범 수용소 인식조사 결과인데요. 73%가 정치범 수용소를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으로, 6%가 수감되면 모두 사망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것이죠. 특히 1950년대에서 60년대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는 김일성 유일 지도 체계에 반대하는 세력, 김정일 후계 체계 확립 과정에서 반대 세력과 잠재 위협 세력 숙청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공포 정치와 유일 지배 체제 유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요. 또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치범 수용소는 경제적 생산시설로도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정부는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를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하여서 저항감을 말살시키고 경제적 이득까지 취하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발간한 책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문헌 자료 및 증언자 17명의 증언 자료가 이용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36명의 정치범 수용소 경험자들을 만나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9시간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중점적으로 이용됐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 인권기록보존소가 소유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들도 이용이 됐는데요. 현재 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는 32,410건의 사건, 18,871명의 인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열면 인물이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요. 설명하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증언자를 관리소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 기간 수감된 후 풀려날 수 있는 혁명화 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15호 관리소와 인민보안부 산하 18호 관리소, 23호 관리소의 증언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 통제 구역의 경우는 증언자가 거의 없었고 특히 16호의 경우는 단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단 한 명도 직접적인 경험자가 아니라 주변 인근 거주자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완전 통제구역에 얼마나 그 경비가 상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4호 자강동신관리소를 제외하고 알려진 거의 모든 관리소에 대한 증언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량에는 완전 통제구역과 혁명화 구역 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을 마쳤는데요.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정치범 수용소는 법적 기반이 없는 특별 구금시설로 북한 당국이 공개한 정보가 없고 우리는 단지 증언자들의 증언 자료와 위성 자료를 통해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언 내용은 혁명화 구역이 주가 되므로 그 결과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정치범 수용소의 현황과 수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는 15개이고 남아있는 수용소는 14호, 15호, 16호, 22호, 25호입니다. 인민보안부 산하 18호 관리소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규모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 위의 수치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만난 증언자들이 증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수감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괄호 안의 숫자는 국정원의 통계입니다. 국정원 통계만으로도 15만 명 정도의 수감자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정치범 수용소를 지도상으로 표시한 그림이고요. 예, 빨간색이 폐지된 곳, 파란색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관리소입니다. 네, 눈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15개의 관리소 변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설립되었고요. 상당수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폐쇄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8호 관리소는 크게 그 봉창지구하고 득장지구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득장지구 같은 경우는 1995년, 봉창지구 같은 경우는 2006년에 해체가 되고 단지 80세대에서 250세대만 평남 개천으로 이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리소들의 해체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11호는 기밀성 별장을 짓기 위해 12호와 13호는 국경과 가까워서 비밀이 탄로날까봐, 그 17호와 18호는 관리소가 차지하던 탄광과 광산을 사회에 이관하기 위해서라고 증언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관리소는 경제적 이유와 비밀 유지 등을 위해서 해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리소의 운영 형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운영 주체에 따라. 둘째, 수감 기간에 따라. 셋째, 수감 대상에 따라. 넷째, 거주 형태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다음 원형 차트는 북한인권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정치범 수용소 수감 사건 1101건의 죄명을 분석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치범죄가 3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연자죄로 높습니다. 기타 미상의 비율도 24%로 높은데요. 대부분 연자죄로 구체적인 죄명을 모르고 끌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연자죄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심층 인터뷰한 사람 중 수감 경험자 27명의 죄명 중 51.9%가 연자죄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정치범이란 개념도 모호하지만 이와 전혀 상관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범 관리소에 많이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정치범과 그의 가족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수감이 됩니다. 체포 당시에는 영장이나 체포 사유가 제시되지 않고요. 예심은 보통 해당 인물만 받습니다. 재판도 거의 없고 통보 수준에서 끝납니다. 재판을 받았다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약식으로 형식상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용소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마저 생략됩니다. 완전 통제구역에서는 국민권도 없고 인간으로서 배우도 없지만 혁명화의 경우는 국민권을 반납하고 출소 후에 다시 받을 수 있고요. 18호 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국민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당원이었던 사람들은 당증을 빼앗기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당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수감 기간은 아래 보시는 것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상 정치범 수용소 운영 현황과 수감 절차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